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대학교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제도 없어서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음대를 다니고 있던 저는 유학의 꿈도 포기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전공이어서 주로 피아노를 가르쳤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성악 레슨도 진행했습니다. 원래 노래를 잘해서 성황을 이루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괜찮게 졸업했지만 그 후에 이것저것 있었어요. 중심으로 홍보지를 만들어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렇게 원래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아이들의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졌어요. 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부모님 중에는 아이를 힘들게 애써 시간에 맞춰 보내지 않고 자기 일을 먼저 하라고 하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음악과는 상관없는 국어나 영어 숙제를 부탁하는 부모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얌전히 받아들였지만 그런 부담이 계속되자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경험이 쌓이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고 끝내는 것이 분명해졌죠.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학원에서 같은 건물에 계시는 다른 자영업자분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건물 주인 아주머니께서 맨 위층에 거주하셨는데 관리인도 두심없이 매일 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하셔서 제가 도우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 건물에 내가 땀을 흘려 일했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서 찌푸린 적도 있었지만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유정 씨도 지금은 혼자이고 힘들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웃으면서 담을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받았죠. 주변에서 받은 위로와 힘으로 학원에서도 점차 능숙해졌어요.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희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거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구인 사업을 준비 중이라서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어릴 때 체력 200까지 쳤는데 베토벤까지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쯤에 성인 반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퇴근 시간을 8시 30분까지 늦추었어요. 그렇게 그분을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어느 날 가르치던 중이었어요. 레슨이 끝난 후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저녁 한번 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좀 배웠지만 이렇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분은 처음이라 대접하고 싶어서요. 내가 괜찮아요. 선생님이 학생 잘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했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학생이라도 남자니까 누가 보고 이상한 소문이 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함께 보낸 저녁 시간은 좋았어요. 대화할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면 굉장히 즐겁게 들어주었어요. 다음 날 그 사람은 학원에서 레슨을 받으러 왔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선생님 아니라 임유정 씨와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이런 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많이 생각해왔던 거예요.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한 것도 최대한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건데 결코 쉽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라며 꽤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도 저는 생각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죠. 이런 고민을 건물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어른들끼리 잘 만나는 것이 좋으니 그 외국인 남자가 마음에 든다든지의 생각은 하지 않게 했습니다. 들어
그건 아니지만 이제 겨우 안정된 제 생활이지만 또 어수선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어요.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게 맞는지 생각해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남들의 시선이 무섭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 아주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편하게 만나봐요. 당장 진지해지지 않아도 되고 결혼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누굴 만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젊은 나이에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즐겨야죠. 사실 누굴 만나고 싶었지만 학원 일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연히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남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하게 만나자고 제의했고 그에게는 그런 제의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고 어느새 6개월 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아직 부모님께 돌아가신 얘기를 하지 않았던 시점이라 망설였어요. 제가 대답을 회피하자 하루는 제 손을 붙잡고 오늘은 꼭 대답을 해줘.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부모님에 대한 얘기 때문에요. 털었어요. 물론 내가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무슨 문제가 아닌 것도 알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결혼을 하면 곧반에 부모님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좋아하실지 걱정부터 돼. 그게 무슨 상관이죠? 네 말대로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돼. 이렇게 자기를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넌 그런 걱정부터 하려고 한 거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남자 부모님을 만나러 갈 날짜를 잡았어요. 아주머니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창밖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좁은 차도 건너편에 있는 약국에서 아주머니가 나타났을 때 비틀거리면서 도로 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빠르게 내려가서 아주머니를 바다 인도로 이끌어왔어요. 자동차가 우리를 스쳐 지날 뻔해서 긴장했죠. 거의 아주머니가 차에 치였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기대며 얼굴을 찡그리고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급하게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의사가 즉시 아주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간호사가 가족인가요? 물어보자.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하는데 가족의 연락처를 아시는지 물었죠. 아주머니는 예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딸도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예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동의를 한 후 학원을 쉬고 수술실 앞에 있었죠. 6시간 정도 걸린 수술 끝에 아주머니는 다시 안정을 찾으렸어요. 예산을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적은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정기검진을 안 오셔서 걱정했는데 오늘 큰일 하셨네요. 이따 깨어나실 거니까 보고 가세요. 전에는 아주머니가 깰 때까지 병실에 있었어요. 심장 수술 받으셨으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해요.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이제 나도 챙길 게 있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은혜가 무슨 의미일까? 아줌마를 보면 엄마가 생각나서 좋단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건강하세요.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병원도 잘 다니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셔서 감사해. 그렇게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남자 집에 갈 날이 되었어요. 너무 긴장돼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어요. 학원 자리는 좋은데 잡았어.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조금만 가면 초등학교가 있어 시내랑 멀지 않아서 직장인들도 많아.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고 남자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을 때 남자는 엄마는 초면에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그러니 긴장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데 벌써부터 편을 든 거야? 내가 물어볼 거 물어봤는데 님 어차피 한 식구가 되는데 궁금하잖아. 안 그래요? 당신도 궁금하시죠? 라며 남자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 며 얼마 부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재원이가 중간에 나서서 이러면 쟤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 친구들도 보면 아들이 며느리 편에 들어서 사이나 빠진 게 좀 마른 줄 알아요. 네가 처신 차려야 돼. 저는 만만치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학원 문을 열었더니 얼마 안 됐는데 남자 어머니가 오셨어요.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해서 제 의자를 내어주고 얼른 차를 대줘요. 과일을 준비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들어오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학원을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왜 원장실이 따로 없어? 이러면 아이들의 위신이 서지 않잖아. 나 네가 뭔지도 모를 때가 아닌데 뇌 옆에 팡도 없이 네 자리를 차지한 거야. 제가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아이들이 오면 출석 체크도 하고 좋고요. 그런 것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너도 참 구지식하다. 이렇게 원장답지 않은 것 같은 이 애들이 자기대로 지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옆에 이런 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차이가 나는구나. 전에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면 뭐라고 안 했는데 여긴 학교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조용히 하고 질서 지켜야 해. 다른 학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니까요. 어쨌든 이곳에서 아이들이 편안하다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도 만족하시고 몇 년간 만들어온 분위기예요. 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따라 말하는구나. 나와 다르게 내숭 떨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학원에 처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들은 척도 안 하고 출석부를 다 봤는데 학생이어야 되겠네요. 좀 더 모여야겠다. 정말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나 시설을 좀 뿌리던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는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 집사람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될 것 같으니 하는 말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그냥 참았어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날은 전혀 남자가 오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학원은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을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는 난 결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대신에 사갈게. 하지만 엄마는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와 결혼하면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이깟 학원이 뭐라고,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했는지 알겠어. 이깟 학원이라니.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온 삶의 터전이야. 오빠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던 거야. 아무리 오빠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 종이 위에 쓰인 내 배안으로는 오빠는 뭐야? 그럼 그래, 내가 마실 수 있겠어. 그냥 넘기지 말고, 나도 말하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한 말일 뿐인데, 너 좀 지나치게 꼼꼼한 것 같아. 그날 전후로, 그 다음 날 이후로 만난 사람과 크게 싸웠어요. 며칠 동안은 연락이 끊겼고, 남자가 학원에 와도 연습을 하다가 가라고 했어요. 진도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칠게 다루는 사람에 대해 정말 마음이 찌푸려졌거든요. 남자는 정말 잘못했다며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처음에 남자가 한 그 말이요. 기도한 후, 만약 그게 실수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일정을 천천히 계획하려고 해요. 그렇게 약 2달이 지난 후, 아주머니가 다시 건물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아줌마가 이미 움직이시고 계셔서 무리하지 말고 쉬면서 하세요. 계단과 화장실 청소를 계속 내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아픈 부위가 없는데 조용히 다닐 때 좀 아파서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우리 유정이 되어 돌봐줘야죠. 아주머니 병문안을 가실 때 자세한 사실은 아니지만 남자 어머니가 찾아오셨던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감동해서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말씀만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남자가 다시 자기 집에 가자고 했다. 내 동생의 경우를 알잖아.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니까 엄마와 아빠도 좋다고 하셨어. 이번에 가서 5회 도플굴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다며 열심히 설득했어. 그렇게 말하는데 안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알겠다고 했고, 아주머니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의논했어. 동생이 여자친구도 오면 비교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돼. 저번에 가져갔던 선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중요한 것이야. 과일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가게 알아? 거기 전화해서 바구니 하나 주문해 줄게. 그 집은 진짜 고급한 과일도 취급하는 가게야. 아주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주셨고, 전에는 한우 세트를 준비했어요. 아주머니는 선물이라며 과일 바구니 값을 받지 않으셨어요. 인사 잘하고 어땠는지 갖다서 얘기해줘.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소중히 들고 나와서 남자 집에 갔어요. 남자는 현관에 나와서 반갑게 선물을 받았어요. 와, 이 괄, 진짜 좋아 보인다. 어디서 샀어? 아주머니가 신경 쓰셔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청소를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실망한 표정으로 식탁에 툭 때려 놓으셨어요. 남자는 아주머니가 건물의 주인이신 줄 몰랐는지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자 부모님도 이 대화를 들었는지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한우만 보셨어요. 마음이 좀 상해 있는데도 남자 동생과 여자 친구가 왔어요. 남자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현관에 나가 그 여자를 맞았어요. 남자의 말로는 동생 여자친구가 어떤 대기업 임원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남자 어머니는 잘 알겠어 하며 그 여자의 가져온 대형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이거 빨리 치워 라며 제갈 바구니를 팔꿈치로 쿡 밀었어요. 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는 발로 다시 밀어서 부엌으로 박아져 갔고 냉장고 옆에 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을 제치고 과일 바구니를 품에 안았어요. 오늘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실례는 많았어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왔어요. 정말 서러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기 싫어해 괄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학원으로 갔을 때 우연히 아주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어요. 과일 바구니를 보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물으시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드신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꾹 잡으시자 일단 한숨 돌리고 나서 그 남자에게 오늘 미안했다고 전화해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약속을 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일은 제가 다 할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할지 물어봤더니 아주머니는 일단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의 지시대로 남자에게 전화해서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날 만난 이 남자의 부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더구나 남자 아버지는 자기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 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오늘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처음 인사하는 사람이 온 자리에서 그러고 달아나가.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다 해도 그 정도 예의는 엄마로부터 받은 선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혼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부터 다시 생각해봐. 제가 며느리가 되지 않아도 주말마다 거기 가서 집안일을 하는 건 왜냐고 하자 남자는 지금 뭘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부모님을 모시느라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전부 그쳤고 전엔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내가 오자마자 보란 듯이 약속했어. 이게 남을 먹이려고 작단 거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너 지금 나를 보고 너인 척하고 있는데 전화로 미안하다고 한 건 빈말이야. 내가 너한테 가방 모두 따라 나가서 섭섭해서 일어나잖아. 그날 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그러고 나가? 나도 손님이야. 내가 정식으로 결혼 반지를 맞추었어. 결혼식장을 가졌어. 그랬어. 남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됐다. 그만 돌아가자 했어. 모처럼 연애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랬지. 부모 없이 고르는 거 아니라고 사과를 한다더니 무슨 이런 첫발화장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과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하고 나의 부모님은 대학에 다니던 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님에 대해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또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할 때 그 남자의 어머니는 나를 한 번 치이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막자 그러자 그 남자는 나에게 화를 내었고 그의 어머니는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때 다른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그 아주머니는 보통과는 다른 느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하였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자리에 아주머니를 데려오지? 라고 그 남자가 말했을 때 아주머니도 아무리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지.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명함을 내밀어 오시더니 명함을 본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썼어요. 그 주머니 명함에는 투자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어요. 오후 4시에 아주머니는 시내 중심의 큰 건물에 거주하며 투자를 하는 큰손이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남자가 투자를 받으려 했던 회사가 아주머니가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남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손만 덜덜 떨었어요. 남자 어머니는 누나를 막 굴리더니 안 되겠는지라며 대뜸 제 손을 잡으며 너 우리 채소 초간장 하잖아. 그래서 인사까지 하러 왔는데 이런 일로 고 말했습니다. 헤어지거나 그럴 거 아니야? 우리에겐 잘 해봤을 때 불릴만한 게 많잖아. 아니야. 다른 일이 그렇더라도 툭하면 욕해버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줬으니까요. 제 마음은 이미 먼저 떠났어요. 남의 고통을 희롱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겠어요? 좀 전까지도 그렇게 했어 진심이라고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박재호, 너도 좀 제대로 인생을 살아. 백화점이나 명품이라는 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너 우리 학원에 좀 잘 나온다고 근처에서 만나자고 한 것 같대. 내가 이따금씩 말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학원에 대해 이러다가 저러다가 하는 거 알아? 수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동네 사장들이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학원처럼 작은 데에서 구걸한다고 그렇게 하라더니 니네 어머니가 운영을 맡게 하고 나는 아주 월급 선생처럼 기르는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니네 엄마가 자기 것처럼 간섭한 거지라며 아주머니와 나가려고 했더니 남자 어머니가 우리를 붙잡고 사모님, 제발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유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했지만 자와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돌아왔어요. 남자는 몇 번이나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자 어머니도 전화로 사죄하고 싶다는데 아주머니는 그런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자는 아주머니에게 찍혀서 투자를 못 받아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아들과 딸이 둘인데 벌써 중학생이네요. 우리 아주머니와 제 관계는 어머니와 딸처럼 좋고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도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손자, 손녀처럼 예쁘게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게 쉽지 않고 답도 없지만 하나만은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